자, 예. 여러분 공시법 블랙박스 네 번째. 뭐 등기법은 마지막이고. 자, 뭐 블랙박스 이 요약저기를 한 6시간 정도 이제 하는데, 물론 등기법이 좀 어려우니까 4시간 정도 하고 2시간은 뭐 한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략적으로 일단 1차 학개론하고 민법 1차 과목이 붙어야 되니까 1차 과목을 좀 정리해서 잘 해두시고, 그 2차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5, 6, 7 작전입니다. 5, 6, 7. 그래서 공법 50점, 공시법하고 세법 60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1년 공부해서 그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중개사법이니까 그쪽을 70점 이상을 높여갖고, 자, 이렇게 짜릿하게, 자, 딱 뭐 한 60점 딱 그래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 전략을 꼭 짜두시고, 제가 지금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보면, 제가 재작년에 어느 모 학원에 가니까 어떤 주부님이 자기가 이제 9월 달인데 공법에 삘이 봤답니다. 삘이. 그래서 제가 아주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공법할 때가 아니다. 공법 한 50점대 나오면 그냥 그거 딱 정리해놓고 중개사법 딱 공부하면 7점 이상 맞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니다. 뭐 교수님 삘 받았어요. 이제 공법은 자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시험이 공법이 그 강사들도 뭐예요. 5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어렵게 나가고. 근데 중개사법은 뭐예요? 80점 맞았던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은 90점 맞았던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코스를 밟고 가야지, 절대 남들이 하는 거에 역행해서 하여튼 그 시대에 역행하면 말로가 뭐예요? 말로가 재수뿐이 없습니다. 다시 공부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전략을 잘 짜시고 그 중개사법 점수가 높이도록 꼭 노력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소유권에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뭐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렇게 뭐예요? 용익물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용익물권은 특색이 부동산 일부는 등기가 가능하고, 뭐가 가능하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고, 등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공유지분에서 절대 뭐 할 수 없다? 등기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뭐예요? 용익물권은 이 특색을 머릿속에 꼭 분할하지 않더라도 일부가 하나니까 특색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적 계상이 뭐예요? 필요적 계상이 지상권 얘기 나오면 지상권하고 뭐예요? 지역권하고 뭐예요? 전세권 얘기 나오면, 일단 필요적 계상은 지상권은 뭐예요? 목적과 범위예요. 목적과 뭐라고? 범위고. 지역권은 뭐예요? 유역지, 그 다음에 승역지 표시 있죠? 승역지. 자, 그 다음에 자, 뭐하고 이거 목적과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이에요. 전세금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설정 목적이 아니라 대상상,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건물을 대상으로 하느냐, 대상상 목적인 범위예요. 이렇게 대상상 뭐예요? 목적인 범위다. 네, 범위. 얘기입니다. 범위. 이게 바로 이제 필요적 계상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적 계상하게 되면 존속기간은 뭐예요? 불확정 기간 가능하다. 자, 뭐예요? 지역권은 뭐예요? 특이하게 정할 것이고. 전세권은, 자, 이 존속기간, 최장 10년, 최단 뭐예요? 자, 건물만 1년이고, 토지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임의적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런 내용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뭐예요? 전세권에 뭐예요? 전세권에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일부 이전은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고 한 다음에 한다. 그 뭐 2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전세권의 일부전은, 자,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전세기간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 전세금을 뭐예요? 전세금을, 자, 나중에 남한테 뭐예요?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 전세권이 종속이 끝나면 전세권의 일부전이 가능하다. 자, 이게 나왔다 생각하시고. 자, 하여튼 용익물권은 그렇게 뭐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뭘 이해하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한, 자, 이 특색을 먼저 용익물권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자, 필요적 계상이 이제, 필요적 계상을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임의적 사항은 존속기간은 지상권은 불확정 기간 가능하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전세권에 뭐가 하나다? 일부 이전은, 자,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지. 하기 전에 한다는 것은, 그건 예외다.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항상 끝나고 한다. 근데 만약에 존속기간 전이라도 전세권에 뭐예요? 자, 뭐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을 종료됐다는 걸 증명한다면 하겠지만, 그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꼭 끝나고 한다는 게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권 얘기 나왔을 때, 이 저당권은 뭐예요? 최단기로, 이렇게 최단기로.
최단기로 50 다음에 50 다음에 뭐 50 다음에 채무를 뭐예요? 채무를 저당하라 이렇게 해서 최단기가 뭔데?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단일 기록한다. 단일 기재한다. 절대 채권 최고액, 채권액은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뭐라고? 작성하라. 반드시 어디에는 신청서에는 뭘 쓰라고? 채무자 표시 쓰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저당권은 용익물권과 반대로 부동산 일부는 안 되지만 공유지분 가능하다 받으시고 하여튼 이거 외우자는 얘기예요. 자, 필요적기 이상 채권 최고하고 뭐예요? 채무자 표시인데 최단기로 50 다음에 채무를 저당하라 해서 채권 채액은 단일 기록하고 자, 구분 기재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채무자 표시 반드시 써야 된다. 자, 이걸 기억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작년 시험에 나왔던 얘기 중에 자, 근저당권에 대해서 얘기인데 근저당권이 뭐예요? 확정되기 전하고 후하고 양도가 가능해요. 근데 항상 원인이 확정됐을 때는 확정채권의 양도예요. 근데 확정되기 전에 이전할 때는 계약양도다. 이제 그런 내용만 여러분이 이제 봐두시면 되는데 일단 저기 이제 교과서 보시면 지상권에 관해서 거기 그 사항가를 일본의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분할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써 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 범위가 뭐예요? 필요적 정부사항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4번의 줄치세 존속기간도 불확정기간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두자. 그래서 절대, 자, 이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절대 지상권이니까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넘겨보신 지역권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지역권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날 때 민법 문제가 나왔어요. 뭐라고? 유역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승역지의 지상권자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그건 절대 그건 거의 무슨 문제예요? 거의 민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자, 그 쌍가루 1번의 유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지역권 처분을 추반해서 절대 지역권을 따로의 독립해서 이전 등기할 수 없다는 건 가장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니까 자,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승역지 소유자와 유역지 소유 간의 설정 등기에는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유역지가 당연히 권리자가 되고 자, 지역권은 공유자 1인의 지분을 존속할 수 없고 지역권은 유역지 토지 전부를 위해서만 승역지 토지는 전부 일부 가능하다. 유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전부 일부 가능하다 했죠? 자, 그렇게 하면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뭐예요? 자, 일필 토지 건물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나 농경지는 안 된다 그랬죠? 공유지분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전세권에 설정되기는 전세금과 그 범위는 필요적 정부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루 6번에 써있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일부 이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가능하다. 네, 그런 내용만 이해해 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얘기 나왔을 때 저당권은 뭐예요? 우리 특색,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지분은 가능하다 했죠? 지분은 가능하다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쌍가루 3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항상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같이 이전하죠.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의 승낙서라든가 물상보증의 승낙서 이런 채권 양도 통지증명서는 낼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은 갖고 있으면 되지. 대항하기서 갖고 있으면 되지. 자, 대항 요건이지 저당권 이전 등기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쌍가루 4번 중에다 그랬죠? 절대 채권 채액은 구분해서 기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일해서 기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쌍가루 5번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꼭 등기관이 공동담보문을 꼭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채무자 반드시 쓰라 그랬죠? 채무자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쌍가루 7번 판고 아까 얘기했지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양도고 후는 뭐예요? 확정채권이라고 꼭 확정됐을 때는 확정이란 말이 들어간다. 네, 그런 내용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임차권은 여러분은 자, 차임이 뭐예요? 임차권은 차임이 기재사항이다라고 필요계사항이다 받으시고 나중에 민법에서 자, 무엇을 자, 그 주택임대차, 그 상가임대차 있죠? 민법과 중개법 시간에 자세히 뵐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각종 등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변경 등기하고 자, 그다음에 말소 등기하고 뭐예요? 그다음에 그 가등기 얘기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각종 등기, 변경 등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 얘기했을 때 변경 등기는 이렇게 표제부에 자, 표제부가 있고 갑구하고 뭐가 있고 을구가 있죠? 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뭐예요? 표제부에 1번에서 자, 충청남도 소천군
장의 옥산이 100번지 다 면적이 만약에 500이다 하면 요 논에다 집 줘갖고 2번 뭐예요? 이 답을 대로 고치죠? 다른 건 내용이 같고.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해요.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단독이다. 그 다음에 언제나 2번 뭐라고 해요? 주등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1개월의 의무 주어지지만 토지는 과태료가 없다 그랬어요. 왜? 촉탁하니까. 건물만 과태료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항상 선등록 변경이에요. 자, 이걸 주의해 주세요. 항상 뭐부터 먼저 고치고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변경 등기한다. 선등록 변경이다 라고 이제 그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번에서 만약에 소유권자 갑이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서울에 살다가 자, 어디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살다가 관악구에 살다가 어디로? 금천구로 이사했다. 금천구.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금천구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1-1번이에요. 1번 등기 뭐라고? 명의인 표시 변경이에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도 이게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나 뭐로 한다? 단독 신청이 언제나 부기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지금 누가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뭐 지상권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상권 등기 하게 되면 목적과 범위 꼭 쓰라 그랬죠? 범위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씁니다. 존속기간. 지료 쓰고 지급시기 쓰죠? 존속기간 30년이에요. 지료는 뭐예요? 월 100. 그 다음에 지급시기는 월 15일 날. 자, 그러면 이 존속기간을 갑하고 을하고 재계약해서 50년을 바꾸죠? 등기부에 기재한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기 중에서 30년. 이게 50년 됐으니까. 이거 지우죠? 그래서 여기다 이 아래다 이제 뭐예요? 물론 이제 권리자가 을이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죠? 그럼 1-1번 1번 지상권의 변경 등기다. 얼마로 바꾸자고? 50년이에요. 자, 이랬을 경우에 50년 바꿨을 경우에 이게 바로 이제 권리 변경이다. 그러면 이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서 다 뭐만 지워? 이거 일부만 지우죠? 일부만 지운다. 일부만. 이게 변경 등기인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표제부는 단도이고 주등기고 먼저 대장부터 고치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단도이고 언제나 부기등기고 자, 그죠? 그 다음에 이 권리 변경만 이게 공동이에요. 이게 공동이다. 이것만 공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원칙이에요? 부기등기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저당권 같은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그럼 저당권자 같이 이해관계가 생겼으면 이 존속기간, 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존속기간을 뭐예요? 올린다든가. 만약에 1순위가 전세권이 있어요. 1번. 전세권 등기가 있어요. 6천만 원짜리. 2순위가 뭐예요? 저당권 등기 돼 있어요. 1억이라고. 여기 있다니.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전세금을 6천에서 8천으로 만약에 옮긴다는 게 1번 전세권의 변경. 그러면 이 병원 1억짜리 이 병원 6천 보고 들어왔는데 뭐예요? 8천 올라가면 2천 올라가죠? 그럼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지만이 부기등기예요. 없으면 주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승판 업주예요. 이승판. 업주다 업주. 없으면 주등기 하라. 있으면 부기등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 있어요. 자, 단단단공.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단독이에요. 뭐만 공동이고 권리만 공동이에요. 그 다음에 자,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고 부기가 원칙인데 이승판 업주. 이해관계는 승낙서, 판결서가 없으면 뭐예요? 주등기를 하라 그 얘기죠? 그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일단 이 표제부에 대해서 그 신청 절차에 단독 선등록 변경 등기 실행 있죠? 주등기를 한다. 그 내용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합병의 제한은 그런 얘기예요. 합병 제한은 일단 이 내용이 여러분 이제 이해될 게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일부에 관한 건 용익물권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땅하고 뭐가 있을 때 B라고 하는 땅이 있을 때 자, 여기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용익물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A 땅 전부에도 해도 되지만 토지를 합했을 때 요만큼 이 전체 토지 중에 일부만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은 A 땅의 전부에 할 수 있지만 새로 합병한 토지의 일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다음 중 합병이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문제가 났을 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론 용익소유 갖고 있는 임차권 그거는 뭐예요? 합병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 용익물권, 용익물권, 임차권 아니 이외의 등기는 뭐 합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모든 토지 출시세 자 거기 1번 출처 보시면 모든 토지에 대한
자, 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근저당권 있죠?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저당권이 같이 있는데 그 저당권이 등기 뭐예요? 원인 뭐예요? 원인, 연, 월일이 같고 뭐가 같다면 접수번호가 같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으면 합하면 하나, 단독물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단독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합병에 관한 거 두 가지. 용익물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이 있는데 뭐가 같아야 된다고?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다면 이건 두 개는 뭐예요? 하나로 합해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당연히 뭐예요? 이거 명의자만이 한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이다. 자, 단독이고 언제나 뭐로만 한다? 언제나 부기등기만 한다. 그래서 여기 사항가로 3번에 이 성질상 의무자 이해관계일 수 없는 중성적인 등기며 단독이다. 그리고 항상 뭐예요? 부기등기한다. 사항가로 3번 줄쳐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권리 변경은 뭐예요? 1번 공동이다. 줄쳐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반가로 2번에 이해관계 없는 경우나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없으면 이승판 업 주등기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주등기. 자, 경정등기는 원시적이라는 얘기고 다만 그 직권경정등기를 한번 줄쳐보겠습니다. 직권경정등기는 자, 등기관이 실수로 뭐예요? 차고나 빠뜨렸을 때 하는 건데 자, 줄치세요.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후에 뭐예요? 지방번제 사후보고에 사전에 보고하는 게 사후보고하고 권리자 의무자한테 통지하는데 여하튼 간에 뭐예요? 우리 등기법상 자, 누가 통지 대상 소유권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그 중에 한 사람한테만 하면 돼요. 자, 하여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누구한테 통지한다, 소유권자한테 통지한다 이럴 때 자, 권리자가 몇 사람 이상이면 두 사람 이상이면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되지 다 통지할 필요 없다. 그렇게 봐두자. 자, 직권 경정 등기는 두 가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방보험자한테 사후 보고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소등기 여러분, 그 말소등기 중요하다 그랬죠? 말소등기 별표해 두시고. 자, 그럼 말소등기는 뭐예요? 말소등기는 직권말소가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변경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일부예요, 일부만 지우는 거예요. 근데 말소등기는 뭐예요? 말소등기는 항상 뭐라고 하는데 전부를 지운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표제부에 전부를 지우는 건 멸실, 갑굴고 전부 지우는 건 뭐예요? 말소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건 없어. 회복등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말소등기시 이렇게 말소등기시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승낙서 또는 판결서 있죠? 판결서. 이게 없으면 등기를 안 받아주니까 꼭 첨부해야 된다니. 그 아까 권리 변경 있죠? 권리 변경은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저당권의 변경 등기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다면 이를 등기 못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주등기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소등기는 자, 없으면 각하해버려요. 꼭 첨부하라는 얘기,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소등기는 뭐예요? 뭐가? 공동이 일단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말소등기 할 때 자, 쌍가리 1번에 뭐예요? 쌍가리 1번에 자, 전부가 부족한 거니까 자, 거기 전부를 소멸하는 거지. 또 말소등기 인정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부적법 사유는 이제 자, 필요 없고 거기 쌍가리에서 한번 줄치자. 뭐라고? 말소로 인해서 등기부상에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 존재하죠? 승낙서와 뭐가 있어야 된다? 판결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배웠지만 근저당권이 이전 부기등기는 주등기 근저당등기 뭐예요? 신청해서 말소할 때 직권으로 뭐 하면 돼요? 부기등기 말소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자, 명인이 사망하거나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자, 그때는 당연히 뭐 단독 신청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6번에는 뭐예요? 매매를 원인의 이전 등기가 해제가 된 경우에 말소할 수도 있고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구할 수 있다는 게 그 진정명이에요. 앞에서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쌍가로 뭐예요? 7번에 등기법 개정 전에는 자, 그런 거 개정 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만약에 사람이 행방불명 됐을 때는 자, 소재불명 됐을 때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공시채와 재권 판결 받고 단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쌍가루 8번
피보존 권리가 잊었는 게 청권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이 행하진 재산자명이 잊었는 게는 가처분권자가 모여서 승소해서 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거기 8번 꼭 줄쳐놓으시고. 자 혼동도 단독 신청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보자. 자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말소 등기에 있어서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일단 뭐가 원칙인데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아까 소재 불명일 때는 뭘 이용하라고 공시최고에 의한 재권 판결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뭐가 원칙인데 공동이 원칙인데 단독 신청 가능하다. 뭐일 때는 소재 불명일 때는 행방불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뭘 이용해서 공시최고를 이용해서 무슨 판결을 재권 판결을 받으라. 그래서 재권 판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죠. 가처분 등기 이후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사기 강박이었어요. 자, 을이란 사람이 갑을 꼬셨어. 니네 집 앞에 우물처장이 들어선다고 꼬셨는데 알고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섰어. 사기 강박,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못 줬는 게 갑, 2번 뭐라고? 잊었는 게 을이다니. 자, 그래서 갑이 소송합니다. 억울하다. 왜? 단서조항에 이제 선의 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송하면서 이 사람이 선의 삼자를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해서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 임시조죠? 진짜 처분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때 이 병은 가처분이 있는 걸 보고 들어왔으니까 이건 이제 선의가 아니에요. 악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누가 갑이란 사람이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가처분권자 법원에 신청해갖고 이게 촉탁등기예요. 촉탁등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촉탁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 가처분권자니까 갑이 뭐예요? 갑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요 이전등기하고 가처분이 이전등기를 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분금지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 뭐예요? 인구요. 소멸된 이거 소멸한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있죠? 이게 바로 단독 신청이에요. 잊지 말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직권말소가 중요해요. 직권말소가 중요한데 자 외워보자는 게 뭐라고? 뇌물받은 이중장에 군대로 따지면 별 3개예요. 뇌물 이중장에 관사를 뭐하고? 관사를 환수하고 직말하라. 직권말소하라. 이게 직권말소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해관계는 뭐라고? 이해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승낙서를 뭐하게 되면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데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 자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이 소송에서 이등기 말소해달라고 신청할 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자 등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 갑아 이거 신청할 때 이해관계입니다. 얘 말소해버리면 네 거가 되니까 이해관계니까 승낙서 첨부해달라는 게. 그러면 승낙서 첨부해주면 그 이해관계인 승낙서 병이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하겠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얘가 승낙서 안 주면 자 반응이 뭐예요? 여기 또는이니까 판결 또 받아야 돼요. 갑은 이제 이전등기 말소해달라는 판결하고 또 뭐예요? 요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판결 2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서 있으면 직권말소. 그 다음에 중간 처분 등기니까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가등기 얘기니까. 장기간 방치된 권리인데 잘 안 나고 있고. 자, 또 2번 정도 나왔고. 관할 위반이죠?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2호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수용의한 등기 마치고 자, 수용의한 등기 마치고 지역권과 상속 등기죠? 환매 등기는 이전 등기.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 이전 등기 해놓고 뭐예요? 우리 갑이 다시 사겠다고 2-1번 뭐예요? 환매 특약을 합니다. 갑 앞으로. 그래서 이 갑이 환매권을 실행해서 을한테 다시 사옵니다. 3번 이전 등기. 원인을 환매해서 갑 앞으로. 그럼 이게 특약 등기 필요 없어졌죠? 그걸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자 말소 등기에서 뭐예요? 거기 직권말소 중요하죠? 그거 꼭 중요하니까 자 별표 놓으시고 방금 설명한 대로 그 얘기니까 봐주자니까.
자, 회복 등기는 잘 안 나오고 여러분 거기 가등기가 있다. 이게 가등기. 자, 가등기가 일단 중요하니까 가등기를 한번 잘 보자.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가등기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하니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자, 가등기가 좀 구분 건물하고 가등기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꼭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잘 좀 들으시고 암기해 두자니까. 자, 가등기. 자, 외워보자니까. 가등기입니다. 자,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는 뭐예요? 뭐 때문에 한다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 청구권. 자, 이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절대 뭐가 아니라고? 물권적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을이라고 하는 조카한테 계약을 체결하기를 뭐라고? 네가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준다면 빌려주면 자, 너한테 뭐예요? 너한테 내가 뭘 주겠다? 집을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누가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고 을이 뭐예요? 을이 갑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장차 뭐 해달라고? 소유권이라든 게 해달라고 뭐예요?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그 청구권을 보존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번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누구한테? 을한테 해줬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자, 이 뭐예요?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채권적 청구 왜 물권 변동하기 위한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글자가 세 글자니까 그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권리에 뭐라고? 설정. 자, 이 등기 목적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게 말세 얘기죠? 말세 얘기. 왜? 자, 소멸 중에 멸실이 있는데 절대 가등기는 표제부에 안 돼. 항상 갖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 손톱에다가 내일에 타라고. 5개. 물건 5개, 목적 5개. 자, 5개 중에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자, 절대 무슨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예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시기 그래서 시기부 정지 조건. 시기부 뭐예요?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 시기부 정지 조건. 시기부. 그럼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조건이 장래 발생한 사실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지했다고 하는 것은 권리 취득을 일단 스톱시킨 거예요. 정지했다. 그래서 이거 가등기 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본등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물권 변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제 조건을 보자, 해제 조건. 자, 해제 조건은 일단 뭐예요? 소유권이 넘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겼더니. 1번, 아저씨 갑에서 2번 잊었는 게 누가 앞으로? 조카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떨어지면 없었던 거라고 했더니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만약에 원인행위, 갑과 을이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자, 회제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해제 조건으로 등기해줬어요. 떨어지면, 해제식 떨어지면 뭐 하겠다? 떨어지면 없었던 걸 하겠다니까요. 그러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뭐예요? 일단 원인행위 해제로 인해서 이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물권 변동이 생겨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권리가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 안에도 뭐예요? 권리가 물권이 생겨 권리가 뭐예요? 소멸되니까 자, 가등기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에 본등기,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미 물권 변동이 생겼으니까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전 등기를 말세달라는 청구권의 가등기는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뭐가 생겼으니까 물권 변동이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 종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부 내년 5월 3일 날 물권 변동을 하겠다. 이건 가능한데 종기는 이미 끝났으니까 권리가 소멸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타 뭐예요? 장래 뭐라고? 장래 확정될 뭐예요? 확정될 청구권이죠?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에요. 그럼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뭐예요? 매매 뭐라고? 매매 예약 뭐예요? 매매 예약 완결권을 뭐예요?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앞자 따서 권시기에서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버릇이란다. 자, 계속 외우자 그랬어요.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버릇이란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쌍가루 뭐예요? 쌍가루 2번에 채권적 청구권이고 장래 확정된 매매 이하 완결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 조건 가능하나
해제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해제 조건 있죠? 조건이 성취되면 청구권이 소멸됨으로 실익이 없고. 자, 그다음에 거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게. 자, 그다음에 보존 등기가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가등기를 권리를 이전할 수 있어요. 이게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입니다. 등기 목적 중에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만 뭐예요? 뭐가 가능해요? 이전 등기만. 자, 이전 등기만 주등기예요. 나머지는 다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다 부기 등기 합니다. 부기 등기. 부기 등기를 한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권리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권리 이렇게 가등기 권리 이전 금지. 이전 금지 뭐예요? 이전 금지. 가압류 뭐가?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절대 가등기에 의한 이렇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있죠? 본등기 뭐예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워보자는 얘기야. 뭐라고? 아하. 뭐 우리가 저 2AM의 조건이 까건이 있어. 까건 조건이 까분다 해서 까건 그러는데 까건 조건이 그래서 까건이는 뭐예요? 요새 뭐 싱글로 이제 단독으로 뭐예요? 자, 단독으로 뭘 발표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까건이는 여기 가건이는 뭐예요? 모초에 가압초에 숨어 있지. 어디 가번초에 없다. 절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금지 가처분 등기는 인정하지 않아. 왜? 그 가등기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등기는 이 가처분은 가능한데 이전하지 못하도록. 이건 뭐예요? 본등기를 한다고 하는 건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처분행위를 못하는 걸 가능한데 처분행위가 아니라 본등기 못하는 건 무슨 행위가 아니라고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게 이전한다든가 뭐예요? 뭐 저당권을 설정해준다든가 그런 게 처분행위지. 이 본등기는 뭐예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절대 뭐예요? 자 가처분할 수 없다. 이건 뭐 하기 위해서 답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렇게 이해되시고 그다음에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입니다. 가등기는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뭐가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단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 가등기 그 아저씨 있죠? 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승낙서 받아서 뭐가 가능하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 법원에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판결 갖고 하면 안 되니까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니 이게 가가처명단 이렇게 가가처명단 이렇게 이제 외워줍니다. 가가처명단이라고. 자 그렇게 자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자 쌍가루 몇 번은 7번은 뭐예요? 쌍가루 6번은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전 등기 허용되나 가등기와 본등기인지 안 된다 그랬죠? 줄쳐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가등기 권리 이전은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2번에 가등기 신청 절차 1번 중요하죠 거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서 단어 나오면 자 이해해 주셔야 돼요. 토지거래허가서 이렇게 뭐라고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뭐 하려면 거래를 하려면 뭘 내라고 이거 허가 내는 구역이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허가를 첨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이전 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가등기 할 때 꼭 허가서 낸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70번 보세요. 뭐라고? 거래 이전 등기. 왜 토지에서 매매 거래를 하잖아. 거래. 토지에서 거래할 때 허가서 내라 그랬으니까 거래 이전 등기. 지도 뭐예요? 지상권에 왜? 지상권 주된 권리잖아. 소유권 같이. 존속기간, 최장기간 없으니까 뭐 1000년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자,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 가능하다. 자, 그거 이해되잖아요. 자, 그렇게 외웁니다. 꼭 그렇게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쌍가루 3번이 등기 실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등기는 모두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주등기도 가능하고 뭐예요? 모두 가능하다. 부기등기도 이게 가능하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라고. 뭐 저당권 이전 등기 뭐예요? 본등기가 뭐라면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얘기 이거. 부기등기로 하라.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본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누냐?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뭐예요? 제3자를 뭐 했다 하더라도 넘어갔다 하더라도 본등기 시 등기 의무자가 아까도 얘기했죠?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뭐예요? 가등기 시 아저씨. 가등기 시 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등기 의무자지 누가 아니란 이게 제3자가 안 된다. 그죠? 나중에 본등기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처 본등기는 등기관이 뭐하니까 직권말사니까 절대 직권말사니까 자 제3자가 아니라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다 본등기 할 때. 그 다음에 자 다수의 뭐예요? 가등기권자 중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자기 뭐만해?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작년에 나왔죠 이거 본등기 가능하다 본등기 왜? 자 자기 지분만 못하는 게 뭐예요? 뭐 보전하고 뭐예요? 상속등기뿐이 없으니까 보전 상속이니까 본등기 가능하다는 게 안 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중간처분등기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처분등기 이런 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 이거 등기관이 뭐예요? 중간처분등기는 이렇게 중간 처분등기 있죠? 이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사예요. 자 그런데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 뭐예요? 대상 아닌 거 있어요. 대상이 아닌 거 두 가지. 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 뭐예요? 권리를 뭐로 하는? 권리를 뭐예요? 목적으로 하는 뭐하고 뭐는 가압류하고 뭐예요? 가처분등기 있죠? 요거는 뭐 하지 말라니까 이거.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 가등기와 본등기 쌍가리 1번 줄쳐놓으시고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다. 제3자가 아니다.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 가능하다 그랬고 그죠? 쌍가루 3번 자 중간처분등기 직권말소 대상이다. 자 쌍가루 4번 줄쳐보자니까 뭐라고?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는 뭐 한다고?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가등기 말소등기는 뭐예요? 자 공동의 원칙이에요. 근데 단독 신청 가능하죠? 누가? 가등기 뭐예요? 명인이 인감유용첨부에서 단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저씨 의무자하고 이해관계니 등기 뭐예요? 의무자 아저씨 등기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자 이해관계니 가등기 명인이 뭘 받아서 이거 가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승낙서 첨부해서 뭐 할 수 있다 이거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정의하자니 가등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순위만 소급하지 물권 변등기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작년에 이제 이의신청의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한 9년 만에 한번 나왔는데 일단 뭐예요? 9년 만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냥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기관에 뭐예요? 등기관에 자 줄만 쳐보겠습니다. 등기관에 부당한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싶은 사람은 이제 이의신청하는데 거기에 그 2번에 결정 처분의 부당 나오죠? 그래서 그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소극적 부당은 무조건 다 각하됐으면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무조건 다 인정해요. 근데 이 적극적 부당은 그 1호하고 2호 있죠? 관할권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만 왜 뭐 하지 않냐고 직권말사하지 않냐고 그것만 인정 가능해요. 나머지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유의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만 가능하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부당의 판단 시점은 뭐예요?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의 시점에 줄쳐보세요.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의 시점을 하는 것이지 절대 새로운 신사실과 신규적 증거를 갖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절차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누가 이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을 신청했는데 등기를 각하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청은 뭐예요? 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냐면 이건 지방법원에 해요. 근데 이 신청서는 뭐예요? 관할등기소. 왜? 법원이 바쁘니까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4글자 지방법원. 신청서 5글자 홀수 관할등기소 5글자. 그죠? 그러면 신청서를 받아보면 뭐예요? 등기관이 이유가 있다는 게 이유 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각하게 미안하다 하게 되면 어디로? 법원으로 3일 이내 송부를 해요. 근데 자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등기를 뭐 하면 되고 받아주면 되고 이유가 있다 하면 등기를 뭐 하면 되고
받아주면 이유가 있다. 이제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뭐예요? 3일에 송부하고 이유가 뭐예요? 있다 하게 되면 등기를 받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에 대한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익이 존재하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고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이.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갑이 각하당했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병하고 또 뭐예요? 저당권 등기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원은 뭐예요? 법원은 이유가 없다. 우리가 각한 걸 잘했다 해서 받으면 여기도 이제 이유 있다, 이유 없다 하겠죠?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이유 있다,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뭐예요? 이유 없다 하게 되면 뭐예요? 자, 어디? 이유 없다 하게 되면 뭐예요? 항고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제 재항고가 갈 것이고 이유 있다 하면 법원에서 명령해요. 등기 받아주라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의 나중에 순위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 법원을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지방법원 결정 전에 뭘 명한다? 결정 전에 이 가등기를 명해요. 가등기.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뭐예요? 청구권에 가등기를 누가 앞으로 해주고 을 앞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뭐예요? 이 저당권 등기 병권 받아주면 나중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자 뭐하라고 이거 가등기에 의한 뭐예요? 본등기를 하면 된다니. 그러면 이 지금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보다 선순위한다 그 얘기 지금.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자 그 쌍가리 1번에 이 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하며 신청서 등기소에 제출. 신청서 5글자 관할등기소.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없다. 기간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그 4번 신청에 대한 등기간의 조치. 그래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고 이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뭐예요? 등기를 각하한 것은 받아주고 등기가 실행된 것은 직권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게 후가 아니라 뭐예요? 전에 뭘 명한다? 가등기를 명한다. 이제 그런 사항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 사항을.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좀 자, 꼭 무슨 쫓기듯이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만 시험 문제 나올 중요한 것만 일단 한 4시간에 걸쳐서 이 등기법을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2시간 정도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사항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 나올 것만 간략하게 딱 한 2시간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